샬롬. 오늘은 신좌익 또는 신마르크스주의 또는 네오막시즘이라고 불리는 사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상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신마르크스주의를 모르고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주류 사상이 바로 이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현대 좌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신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이고 이 이론이 지금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을 모르고는 언론의 거짓 선동이나 언론의 거짓말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선동하면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 현대 사상의 주류가 되고 있는 신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네오막시즘 또는 신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또한 유튜브 영상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나 자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네오막시즘의 골자를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의 이 강의를 듣고 이해한다면 네오막시즘에 관한 두껍고 어려운 책 한 권을 다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한 번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2번 이상 들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칭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주의 이론들, 즉 보수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등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로서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공산주의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20세기 한때 전 세계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덮었고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의 국가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실패로 끝난 후 이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중국, 북한, 쿠바 등 일부 국가로 줄어들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끝판왕 공산주의 즉 막시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변종인 네오막시즘이 나타나 현재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네오막시즘 또는 신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리는 이 신자익의 이념은 무엇일까요? 신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산주의 유물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하는데 유물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요소가 사회구조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한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이론을 경제기반 이론 혹은 경제결정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물론에 따르면 사회의 기본 구조는 그 사회의 경제적 생산 방식에 의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구조는 그 사이의 정치, 법률, 이데올로기, 예술, 종교 등을 포함한 상부 구조를 생성하고 이를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유물론의 핵심은 기반과 상부 구조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기반이라는 것은 경제적 구조를 지칭하며 이 경제적 구조를 통해 상부 구조, 즉
정치, 법률, 이데올로기 등이 생성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본주의라는 명칭은 산업혁명 시기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와 경제학자인 베르나르트 볼페나르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퍼뜨린 사람은 칼 마르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그의 대표 제작인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생적인 시스템인 사유재산, 시장경제 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경제적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상징하는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기 위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개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오로지 기반 또는 하부 구조라고 부르는 경제의 구조가 정치, 법률, 사상 등을 좌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유물론 이론을 사용하여 자본주의를 비판했는데 그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 계급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갈등은 사회의 변화와 혁명을 주도하며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형태인 공산주의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몽매한 무상계급인 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어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인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계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여 봉기하라라는 선동적인 구호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족을 내세우는 북한은 역시 변형된 형태의 공산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유물론을 설명하자면 유물론이란 것은 물질적 현실, 즉 인간이 물질적인 자원을 생산하고 배분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하려는 철학적 입장을 나타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은 경제적 요인이 사회와 문화 현상의 기본 결정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행동과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들의 물질적인 조건, 즉 그들의 생산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 유물론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9세기 산업혁명 시기도 아니고 사실상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빈농의 아들이 재벌 회장이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회사에서는 한 명의 직원으로 무상계급일 수 있지만 그 또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상가를 소유하여 한편으로는 부르주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또 운송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입이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복잡한 경제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단지 생산시설을 소유한 계급과 무상계급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것은 산업혁명 초기에나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이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대로 평등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공산주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상지옥을 만들었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인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이 사상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탄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영을 따르는 유물론자들은 마르크스의 이론 위에 변형된 신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은 원래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여러가지 추가적인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제적 결정론과는 달리 문화, 이데올로기, 성, 인종 등과 같은 요소가 사회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지만 이것이 사회의 모든 현상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종 경제적 유물론을 넘어서 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의 주요 차이점은 네오막시즘은 경제 이외의 요소들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오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성별 이슈를 네오마르크스주의 분석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고전적으로 계급 갈등을 사회 변화의 주된 원동력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네오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갈등의 축, 예를 들어 남성, 여성과 같은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별 이슈는 네오마르크스주의 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성별 역할, 성별 특성, 성별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네오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면 성별 불평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구조화되고 유지되는지, 그리고 성별과 계급 갈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페미니스트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리는 한 분야는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여 성별과 계급 갈등이 상호작용하여 이것이 여성의 불평등을 구조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젠더라는 것은 원래 남성과 여성을 구분지을 때 사용했던 단어였지만 이제는 출생시의 생물학적인 성별을 대신하거나 심지어 이를 부인하는 새로운 성별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별 정체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생물학적이나 의학적인 근거가 모두 무시되고 부정되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옹호자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이 사회적 학습이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대 많은 나라들에서 이 이데올로기로 인해 사회, 문화, 심지어 법적 시스템까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남자와 여자 외에도 수십 개의 젠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인 젠더가 있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 등 실로 미친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이러한 비판만으로도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젠더 이데올로기와 네오마르크스주의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네오막시스트 이론가들은 성별도 사회적 계급이나 권력 구조의 하나로 보고 이를 통해 성별 간의 불평등이나 억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별이 단지 생물학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구조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더욱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네오막시스트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 두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배격하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사회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입법을 통해 이를 부정하는 기독교를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그들의 요구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부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네오막시즘은 이렇게 현재 세계 곳곳에서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와 혁명을 주장하며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와 강행, 심지어는 사회적 구조를 파괴하기 위한 도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오막시즘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개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선한 행동을 강조하고 그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네오막시즘은 국가가 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르크스주의의 변종이라 할 수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인본주의 사탄의 사상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오막시즘 학자들과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가들과 그들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